몽골에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오늘 우리 진짜 작심하고 제대로 쇼핑 한번 할까 하는 쇼핑몰이 이마트예요. 그리고 몽골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GS 편의점들이 즐비합니다. 사실 몽골인들에게는 한국이라는 곳이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선망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의 제일 많은 자원 중에 하나가 인데요. 그러니까 3 몇 번 뜨면 그 밑이 다 입니다.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자원의 비극에 놓인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몽골,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광객들이 몽골에 방문하게 되면 너희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 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다 그러면 징기스칸이나 쿠빌라이 칸 시절에 본인들이 점령한 영토 안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한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장악했던 민족의 후예라는 자부심도 강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자부심에 어떻게 보면 비례해서 답답함도 엄청 많은 나라예요. 국가가 뭔가 성장을 도모하려면 대항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많은 국가와 왕래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몽골은 내륙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다를 접경하지 못하고 있고요. 비행기로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려면 역시 인접 국가의 영공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 많은 부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몽골은 세계적인 자원 강국인데 그 자원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없어서 그 자원 개발에 대한 상당히 많은 권한을 캐나다나 호주나 중국이나 많은 선진국의 자원 개발 회사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긍심과 포부는 엄청나지만 실제 뭔가를 구현하기에 제약이 많은 나라 몽골,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기후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몽골의 날씨 그러면 전형적인 대륙권 날씨라고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울 때 얼마나 덥고 추울 때 얼마나 추운지 감을 못 잡으세요. 대표적으로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절적 시점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모든 계월이 거의 다 추워요. 그래서 3월 말부터 9월 초중순까지가 몽골의 관광을 가기가 제일 적합한 계절적 시점입니다. 실제 몽골인들 도 그때만 경제활동을 하지 뭐 11월, 12월, 1월, 2월 이때만 하더라도 5개 활동 자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건설 현장도 거의 중단되고 5개에서 뭐 전개되는 많은 뭐 노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인들 스스로도 이 5개월 정도만 바짝 벌어서 나머지 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월이나 이때 가도요, 와, 오히려 사우디보다 몽골이 덥다라고 생각될 경우도 많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그늘진 데만 있어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몽골은 이상하게 습도가 없긴 한데 또 어떤 지역 가면 약간 습한 기운도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후덥지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겨울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우리나라 겨울처럼 으실으실한 겨울은 아닙니다. 영하 40도, 50도 정도 내려가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몸이 으실으실하다라는 게 아니라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 유리문이 딱 열리고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진짜 카타칼 같은 게 옆을 다 베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다 째지는 기분이에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랑 교류 협력이 많아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몽골에서 소비하고 아니면 몽골에서도 5개에서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계절적 시점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5개월이 아닌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몽골인들 중에서 일부는 뭐 할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계절적 시점에는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삿짐 센터. 왜냐하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힘이 엄청 셉니다. 몽골인들 중에서는 체구가 작은 분들도 많아요. 몽골도 다문화거든요. 다인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형적인 징기스칸 후예처럼 떡대가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체구가 왜소한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조차도 순간적인 힘이 워낙 좋아서 냉장고를 자기 키보다 더 큰 걸 막 번쩍번쩍 드세요.
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많이들 일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런 계절적 시점 때문에 자주 왕래하면서 돈 벌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랑 교류 협력이 많아진 것도 어찌 보면 계절적 요인 때문이네요. 사실 몽골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의 내수 시장이라는 게 3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다기 때문에 우리 뭐 서울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인구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뭐 공산품을 생산한다든가 납품하는 거, 이 가격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부분에서 또 산업 발달 부분에서 모두 한국과 교류 협력을 하길 희망합니다. 옆에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 협력을 하기에는 너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도 의존적인데 더 의존적일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경험 있는 몽골인들도 적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 대한 반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만나봤던 많은 몽골인들은 어느 나라든 나쁜 사람은 다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래도 참 따뜻했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몽골인들에게는 한국이라는 곳이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망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몽골의 어떻게 보면 대졸 초임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제일 좋은 직장을 다녔을 때 한 달 받는 월급이 통상적으로 45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몽골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가지고 이제는 한 6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60만 원 또 세금까지 다 합치면 한 70만 원 돼요.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제일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못 받아도 한 250에서 200 사이는 받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바로 3, 4배 오르는 겁니다. 4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온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몽골인들과 워낙 친숙하고 또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아예 털을 잡고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몽골인들은 한국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원래 몽골은 야채가, 즉 채소를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 문화를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발달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의 대표적인 방법이 생고기를 찌거나 구워가지고 그냥 그거를 큰 감자 같은 거 있어요. 몽골 감자인데 거기랑 그냥 같이 그냥 삶아서 먹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양념이라고 해봤자 후추나 소금 정도 뿌려서 먹는 게 다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한국의 양념통닭이라든가 불고기라든가 다양한 식자재를 맛봤던 그 수많은 몽골인들, 그런 몽골인들에겐 한국 음식이 완전 별천지 음식으로 여겨졌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은 소득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한국은 맛있는 게 많은 나라, 한국은 사회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 한국은 또한 깨끗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식, 한국식이라는 게 몽골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접할 수 있는 브랜드, 채널, 방식 이런 걸 모두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몽골인들이 가장 쇼핑을 할 때 오늘 우리 진짜 작심하고 제대로 쇼핑 한번 할까 하는 쇼핑몰이 이마트예요. 몽골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몇 분이 방문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몽골에 묵으셨던, 몽골에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좋은 몽골 국내 호텔이 징기스칸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징기스칸 호텔이라고 엄청 큰 호텔 바로 옆이 이마트예요. 근데 그 호텔 규모만 합니다. 그리고 몽골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CU 편의점이라든가 GS 편의점들이 즐비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러 왔을 때 그때 즐겼던 편의점 문화를 그대로 몽골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편의점 안에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우리 한국산 식자재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한국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걸 다 알다 보니까 한국어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대거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워낙 큰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가는 몽골인들의 숫자는 한국으로 오는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몽골도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눠지는데, 내몽골은 네이몽고라고 해서 중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네이몽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몽골어 쓰고 몽골 풍습으로 제사 지내고 몽골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몽고가 우리가 몽골이라고 부르는 지금 몽골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저가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필요할 때 멀리 외몽골까지 갈 필요가 없죠. 내몽골, 네이몽고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몽골인들이 중국에 가서 뭔가 그럴싸한 일자리를 구하고 그 일자리에서 비싼 인건비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건, 특히 러시아인이 몽골인을 쓰고 싶은 일자리의 장소는 시베리아입니다. 가장 혹한게 가장 어목한 곳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사실 몽골인들도 그런 데서 쭉 자라와서 일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계절적인 것도 상당히 완화된 곳일 뿐만 아니라 급여도 많이 주잖아요. 또 한국인들 입장에선 몽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도 큽니다. 바로 이런 게 맞닥뜨려서 몽골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된 것이죠. 따라한다고 하는 것도 맞고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골인들의 한국 체류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전체 몽골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정례적으로 한국을 왕래해서 일을 했거나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40만 명이에요. 그럼 350만 명 중에서 40만 명 가까이가 정례적으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체류 경험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누렸던 문화를 그대로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고요. 실제 제가 몽골에 방문했었을 때는 그때 삼성물산에서 제2몽골 국제공항을 짓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벤더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소시엄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건설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다 같이 저도 이영만리에서 이렇게 한국 근로자분들 뵈니까 기분 좋아서 몽골 보드카가 또 맛있거든요. 같이 한잔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수님 우리들끼리 모였는데 그 노래방이라도 갔다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래방에서 저는 여기 현지 노래 몰라요 했는데 아닙니다. 몽골의 거의 대부분의 노래방에는 한국 노래가 전부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신곡을 제외하고는 우리 노래들이 다 있다 보니까 진짜 노래방을 가서도, 그리고 식당에 가서 소주 주세요 해도 소주 나오고, 양념통닭을 메뉴를 시켜도 양념통닭 나오고요. 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한국식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몽골이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몽골에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가보면요. 제일 입구 쪽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매장은 포르쉐 매장이고요. 거기 식당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식 계열의 식당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거기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보면 이 어마어마한 명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니 몽골인 전반이 모두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소수의 이런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한국인 웬만한 사람 못지않다, 이렇게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몽골에 한번 짓밟혀본 나라들이 몽골 민족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아주 전략적으로 몽골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몽골이 가지고 있던 상당히 많은 영토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국의 영토에 편제시켜버렸고, 몽골인들에게 할애한 영토라는 게, 물론 지금 그 몽골인들의 영토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배 큰 영토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협소한 부분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뿐만 아니라 몽골의 경제 구조가 철저히 러시아나 또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을 계속 고착화시켜서요, 발달을 더디게 만들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인들이 몽골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극히 나이가 많은 몽골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어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몽골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총을 못 쏘게 하려고 손가락을 절단했던 그런 대규모 사건들도 있을 정도였고요. 이처럼 인접 국가들이 그만큼 몽골인들을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탄압을 받아왔던 게 몽골이 전 세계에서 GDP가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륙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외국과의 교류를 100% 차단하고 혼자 자생할 수 있는 국가는 정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북한 같은 이례적인 국가들 빼고는요.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공산품을 직접 조달한다든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몽골인들의 식습관도 이제 예전보다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재배되지 않은 다양한 식자재를 외국에서 유통받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인접 국가를 거쳐서 몽골로 실어 와야 됩니다. 비행기로 운송하던 기차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인접 국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몽골의 기초적인 의식주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외교권이 박탈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외교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바로 인접한 국가들에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몽골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인접 국가가 너무 슈퍼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다 보니까 뭔가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딱 외관상 티가 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안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몽골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안경 끼고 있으면 이제 한국인인 걸 거의 알고, 또 중국인들도 중국인 특유의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요,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밤에 특히 몽골인들도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인들하고는 굉장히 시비가 세게 붙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몽골에 비즈니스로 또는 관광으로 갈 때는 제가 좀 중국인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에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몽골인들의 애환이 담겨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자원의 비극에 놓인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몽골 같은 경우 불법적으로 자원이 매매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자원 개발권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이 일부 고위 관료라든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독식하다 보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이게 낙수 효과가 잘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제일 많은 자원 중에 하나가 또 석탄인데요.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몽골의 석탄은 일종의 노천탄이에요. 그러니까 산 몇 번 뜨면 그 밑이 다 석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몽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원지대에 위치한 나라로서 사실 초원을 다 국경선으로 철조망을 칠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들의 선조들의 풍습대로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원은 사실 어디까지가 국경이라고 명확히 긋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국경을 넘어서 밀매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중국에서 트럭 하나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몽골 쪽으로 넘어와서 삽으로 몽골에 있는 노천탄에 있는 석탄을 거기 있는 몽골 인부들을 통해서 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몽골 현지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이 자원 거래하는 사람에게 일부 돈을 주고 트럭에 실어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한 몇 배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을 밀반입하거나 밀수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또 몽골은 구리도 많아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것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용이 되고,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루트들이 너무 많아서 전 국민의 발전에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몽골이 자원 강국이라는 부분과 몽골에서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산업 발전의 겨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던 중국 같은 경우는 몽골의 많은 산업 권한, 산업에 대한 이권이나 실질적인 권한들을 많이 가져간 상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몽골인 스스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의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 자원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이냐가 분명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초 원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은 중국산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도 자원은 있지만 그걸 잘 개발을 안 하고 있고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중국만 그러한 원료들을 대규모 채굴하는 것으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채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반대 진영에 이미 좀 많이 편이 들어가 있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런 곳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나라가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자원을 몽골에서 적극 수입하려고 한다? 그걸 중국이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인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몽골에 있는 저 자원을 어떻게 선적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많이 하고도 있고요.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사실 몽골인들이 한국에 와서 저임금 근로자로서 종사해서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시키고 사람 찾기 어려운 분야의 공장에서 일손이 되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너무 많은 몽골인들이 국내로 밀려 들어올 경우 한국의 이런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로 종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몽골인들 싼데 그분들 고용하면 되는데 한국인 고용할 이유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이유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대거 밀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몽골의 비자를 굉장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몽골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숫자는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비자 숫자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나라도 좀 치졸하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꼼수들을 발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러 공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항들 중에는 흑자를 보이고 있는 공항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누적된 적자를 허덕이는 그런 공항도 있어요. 대표적인 공항 중에 하나가 양양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누가 이용을 해야 그 공항에 비행기가 파킹하면서 그거에 대한 돈도 내고 공항 이용료를 내게 되는 것인데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몽골인들 중에서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느 공항에서만 비자를 줬다? 양양공항에서만 준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일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은 강원도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다시 KTX 타고 한국 서울로 오는 방법을 취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몽골인들은 알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인데 몽골 국민들은 섭섭하지만 기회의 땅인 한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에 인접한 나라들을 전부 친미적인 곳으로 좀 친미 성향이, 그러니까 미국의 친화적인 성향을 높은 국가로 만드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이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빈번한 왕래가 없었었는데 이번 바이든 정권 들어서 몽골과 미국 수뇌부 간에 빈번한 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자원 수급뿐만 아니라 몽골이 중국의 윗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중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몽골에 요즘 관심을 부쩍 두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서 가장 많은 니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영미권 회사들이 많아요. 캐나다 광물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이미 영미권에 많은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 몽골이기도 합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